경북대 총장 공백 사태가 8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강과 함께 교수와 학생들이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본격 행동에 나섰습니다. 장애인 명의를 빌려 아파트 분양권 장사를 하는 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택 청약 특별 공급 제도가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고령읍이 오늘부터 대가야읍으로 바뀌었습니다. 고령군은 대가야 브랜드를 통해 역사관광 거점도시로서 도약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방은행에 대한 영업구역 제한 규제를 해제함에 따라 대구은행이 경기도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육부의 이유 없는 국립대 총장 임용 제청 거부로 경북대학교 총장 공백이 8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걱정인데요. 그동안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다려왔던 교수와 학생들이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장 임용 제청을 조속히 시행하라. 대학 자율성 수호를 위한 경북대 교수 모임이 오늘 출범했습니다. 이들은 청와대와 교육부가 법률로 보장된 대학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임용 제청을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매일 출퇴근 시위와 교내 행진, 토론회 개최와 교육부 항의 방문 등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매우 위법하고 위헌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입장 속에서 뜻을 같이 하는 교수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리고 학내에서 여론을 만들고 지역민들에게 설득하고 하는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지난주 구성된 총학생회도 최대 피해자는 학생들이라며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전국 국공립대 연대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부당한 학교뿐만 아니라 국공립대 전체의 문제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이제 부산대라든가 전남대 다양한 국공립대들과 함께 연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총장 공백 사태의 경북대와 공주대, 방송통신대, 3개 국립대학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내일 첫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공청회도 개최하는 등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학교 안팎의 활동이 더욱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장애인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 장사를 하는 문제를 보도해 드렸는데 비슷한 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청약 특별 공급 제도가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6월 새로 분양된 광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부동산업자 조모 씨가 장애인 38명의 명의로 특별 분양을 받은 뒤 웃돈을 얹어 분양권을 전매해 1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애인 단체 간부가 브로커 역할을 했고 장애인들은 150에서 600만 원씩 받고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참 대면 200만원씩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아파트 거기 능력도 없고. 대구와 경남 김해에서도 똑같은 수법으로 장애인들의 명의를 빌려 분양권을 전매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노부모 봉양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 경쟁 없이 우선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겁니다. 아파트를 살 형편이 안 되는 일부 장애인들은 브로커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애인 특별공급은 평생 단 한 번 주어지는 기회이고 분양권 전매 과정의 문제로 세금이나 이후 과징금까지 물 수 있어 장애인들은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별공급 제도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 있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며 좀 더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장애인들만이만 제도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혹은 임대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제도를 본따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만을 위한 주택 공급 정책이 있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경찰은 이런 범죄가 수도권과 달리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지역에서 많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보관돼 있는 경상 가명 목판인 영영장판을 지역으로 옮겨오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 대구경북 상생발전특별위원회가 최근 대구시로부터 대구경북 28개 상생협력 과제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은 가운데 이민환 의원은 영영장판의 반환을 위해 대구경북이 공동 협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대구시가 영영장판의 지역 이관을 위한 과제를 경상가명 보건사업 용역에 추가해 전문가들의 세미나와 토론회 등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령군 고령읍이 오늘부터 대가야읍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고령군은 대가야 브랜드를 앞세워 역사 관광 거점 도시로 거듭날 계획입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 11,000명의 고령군 고령읍이 대가야읍으로 변경됐습니다. 읍사무소에는 대가야라는 현판이 걸렸고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된 주민들은 주민등록증 주소를 바꾸고 있습니다. 대가야국이 서기 42년에 건국된 것에 맞춰 4월 2일 오늘부터 대가야읍 이름이 사용됐습니다. 고령군 발전을 위해서 대가야읍이 명칭 변경을 계기로 해서 많은 발전 가져오도록 우리가 다 함께 힘을 모아야 되죠. 대가야읍 명칭 변경은 주민투표를 거쳐 올해 초 고령군이 개정된 조례를 공포해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이뤄진 주민투표에서는 3,406세대가 참가해 83%가 명칭 변경에 찬성했습니다. 고령군은 대가야읍을 앞세워 대가야 고분군과 박물관, 체험축제 등 기존 사업의 가치를 높일 계획입니다. 고령의 지역의 역사성과 특색을 살려서 대가야를 브랜드화하여 지역의 가치를 더 높이고 또 발전을 앞당기자 고령읍을 대가야읍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또 대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와 군립가야금 연주단 창단 등 신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칭 변경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과 표지판 등 시설물 변경에 따른 불편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지방은행에 대한 영업구역 규제가 일부 풀리면서 대구은행이 경기도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쟁은 치열하겠지만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대구은행은 정관상 영업구역이 서울과 각 광역시, 세종시,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해외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가 지방은행의 경기도 영업을 허용하기로 결정해 지방은행의 영업구역 확대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도 태스크포스팀을 꾸리고 경기도 진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 지역 고객을 분석하고 그쪽에 진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면서 점포 진출이 유리한 지역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4월 들어서는 은행 정관에 경기도 지역을 영업구역까지 확대하는 정관 변경 절차도 동시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구은행은 지역에서 경기도로 진출한 고향민과 중소기업들을 우선적으로 공략한다는 전략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구 경북에서 경기도로 진출한 지역민의 수는 줄잡아 5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대구은행은 보고 있습니다. DGB생명, DGB캐피탈 등 계열사들과 연계한 그룹 네트워크를 구축해 원스톱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시장 진출이 가능해지면서 자산 규모가 확대될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마련됨에 따라 대구은행을 중심으로 한 DGB 금융지주의 종합금융그룹 도약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경상북도가 김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과 공동사업을 펼칩니다. 추가 투자를 이끌어내 혁신도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한태연 기자입니다. 오늘 김천 혁신도시에 경상북도를 비롯해 경북 서부권 8개 시군 12개 이전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경상북도와 혁신도시 이전 기관이 추진할 공동 협력 사업을 확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한국전력기술과는 전력기술 창조 에너지 벨트를, 농림축산검역본부와는 국가가축 질병관리 클러스터, 한국건설관리공사와는 건설안전 프로젝트가 경상북도와 함께 추진됩니다. 국립종자원과는 국제종자검정교육센터 건립을 협력사업으로 확정하고 국비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교통안전공단에 미래형 자동차 검사 기술을 개발하는 첨단 자동차 검사 기술 연구소 및 교육원을 협력 사업으로 제안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와는
고속도로 창조경제 휴게소를 설치하고 도로공사 주거타운도 조성하는 등 10대 전략 프로젝트에 30여 개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 중 일부 사업은 현재 가시적으로 추진되고 있거나 사업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어 큰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혁신도시온 이제 기관들이 우리 지역에 왔기 때문에 그야말로 지역의 23개 시군, 특히 서부권에 있는 8개 시군과 함께 새로운 성장축을 위해서 과제를 도출하는 자리고. 경상북도는 이번 정책 협의를 통해 확정된 사업을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과 업무 협약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냄으로써 혁신도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사흘 전 대구에서 귀가하던 30대 여성을 납치했던 일당 3명 가운데 잡히지 않았던 공범 2명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이미 잡힌 37살 차모 씨의 헤어진 여자친구를 납치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37살 김모 씨와 28살 정모 씨를 부산에서 잇따라 검거했습니다. 납치 당시 주 용의자 차 씨는 운전석에 있었고 김 씨 등은 피해 여성을 강제로 승합차 트렁크에 밀어넣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은 이들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50대 조합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영천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8시 반쯤 지난달 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던 50살 A씨가 영천의 자택 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지기 하루 전 A씨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방 안에서 농약병이 발견됐다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어제 오후 마사지 업소에서 함께 일하던 39살 애인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37살 김모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범행 뒤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는데 경찰 조사에서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와 마사지 업소를 함께 운영하다 돈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경북 전역에 또다시 구제역 비상이 걸렸습니다. 구제역이 번지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인데 송아지 입식철을 앞두고 가축 시장도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의 풍산 우시장. 새 주인을 기다리던 송아지와 암소들은 자취를 감췄고 경매소리로 시끌벅적했던 장내엔 적막감이 감돕니다. 지난 1월 3일 안동시 남우면의 구제역 발생 이후 3개월째입니다. 이틀 전 안동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하면서 오늘로 예정됐던 우시장 개장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구제역 여파로 휴장한 도내 가축시장은 안동과 영주, 문경, 예천 등 8곳에 이릅니다. 축산 거래가 마비되면서 농가들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시세 형성이 안 되다 보니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시장이 뭐냐니까 팔로가 좀 제재가 되는 거고요. 시세가 정확치 않으니까 제대로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전혀 모르니까 안 파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경상북도는 안동 4곳을 포함해 도내 53개소의 이동 통제 초소를 운영하는 한편 구제역 발생의 주요 역학관계로 지목되는 도축장과 가축 운반 차량 등을 중심으로 정밀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4개월째 이어진 구제역으로 전국 181개의 농가에서 16만여 마리, 경북은 8개 농가에서 4만여 마리의 소와 돼지가 매몰 처분됐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KTX 포항 역사가 생기면서 기존의 포항역은 문을 닫았습니다. 포항 시민들과 함께 100년 가까운 세월을 함께한 추억과 애환이 담긴 곳이어서 아쉬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입니다. 밤 9시 47분 마지막 무궁화호 열차가 포항역 플랫폼으로 들어옵니다. 열차에서 내리는 이용객들과 멀리서 지켜보는 역무원들은 마지막 운행의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포항 지역에 많은 사람들의 애환을 실어 날랐던 그 포항역이 오늘 밤을 계기로 문을 닫는다고 하니 마음이 상당히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업무를 종료한 포항역은 모든 역무를 새로 개통한 KTX 포항역으로 넘기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우리 포항역이 기차가 들어온 지 만 9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내일부터는 새로운 신역사에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포항역은 지난 1918년 보통역으로 영업을 시작했으며 해방 직전인 1945년 7월 지금의 역사가 지어졌습니다. 특히 포항역은 1960년대 중반 월남으로 파병하던 해병대원들의 군용 열차 기지로 70년대 포항제철소 통근 열차를 운행하면서 한국 산업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지난 1992년 포항-서울 간 새마을호 개통 시기에는 빠르고 편리한 철도망 구축에 모든 시민들이 함께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5시간 30분이 걸리던 새마을호였지만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가 없던 그때는 최고급 교통수단이었습니다. 명절마다 선물 보따리를 들고 귀성 귀경길에 오르던 시민들의 추억도 고스란히 담긴 곳입니다. 시댁이 포항인데요. 그동안에 자주 오고 이랬었는데 오늘 마지막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좀 섭섭한 마음이 드네요. 월드컵 기간에는 시민들이 함께 모여 우리나라를 응원하던 추억의 장소였으며 정치인들의 유세 현장이나 각종 집회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KTX 개통으로 폐쇄된 구 포항역사의 활용 방안과 구 도심 재생 사업 연계 방안 등의 과제가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의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안심전환대출의 수혜 대상이 중산층이고 1,100조 원의 가계부채 규모에 비해 이번 대출 금액 40조 원은 미미하다며 정작 가계부채의 핵심인 저소득층 금융채무자는 정책에서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오늘 성명을 내고 어제 정부가 발표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 방안을 규탄했습니다. OECD 국가 중 복지 수준이 최하위권일 만큼 복지가 빈약한 상황에서 세수 확충 방안 없이 지출 구조조정만 하는 이번 방안은 지방정부의 복지를 말살시키는 일방적인 중앙집권적 의사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증세와 공평과세를 통해 복지 재정을 확충하고 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구문화방송과 교촌 F&B는 오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회사는 앞으로 대구 경북 지역 브랜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양사가 추진하는 행사의 성공 개최 등 공동 발전을 위해 서로 돕기로 했습니다. 특히 오는 7월에 있을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열릴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오늘 대구시 대구은행과 창업기업 공동업무협약과 메디시티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대구은행과 공동심사를 통해 창업기업을 선정하고 사업자금 지원에서 경영 컨설팅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또 대구시의 중점 육성 산업인 보건의료 분야에 우대 보증 상품인 메디시티 협약 보증을 출시해 관련 기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국감정원은 오늘 인터블구 호텔에서 지역 건설 부동산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1회 대경 건설 부동산 포럼을 열고 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 브리핑과 부동산 시장 현황과 주택정책 방향이란 주제의 특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대경 건설 부동산 포럼은 건설 부동산 시장 동향과 국가 정책, 학술 연구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소통하기 위해 구성됐는데 매달 첫째 주 목요일 조찬 모임으로 열립니다. 제232회 대구시의회 임시회가 2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오늘 폐회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9번째로 시의원의 금품 수수와 이권 개입, 인사청탁 등을 금지한 의원 행동 강령 조례를 의결했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반값으로 내리는 조례도 통과시켰습니다. 또 실질적인 주민 참여 예산제를 시행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과 공동주택의 옥내 급수관 개별 공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안도 의결하는 등 모두 24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지난해 2월에 발생한 경주 마운트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책임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대부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사 설계 감리 책임자 43살 이모 씨와 44살 장모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과 금고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강도가 떨어지는 철골 구조물을 납품한 업체 대표 56살 임모 씨와 공사 현장 소장 서모 씨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의 벌금 1,000만 원과 징역 1년 6개월을 내렸고 마흔아리조트 전 사업본부장과 시설 사업소장에게도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시민들이 낸 생활 속의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제1회 정책 제안 컨테스트가 대구시청에서 열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